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언 때문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조언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조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는 좋지 않아요. 조언이라는 거는 나랑 친해서 그냥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홍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장으로 좀 돌아선다는 판단이 되니까 사실 저는 이때를 좀 기다렸어요. 왜냐면 되게 공부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는요, 우리가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기가 좋습니다. 상승할 때는 냉정을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부하던 단지가 다음 달이면 1000만 원이 오르고 2000만 원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기 좀 좋은 시기는 아니었는데,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언제 정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이 부분이에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뭐 때문에 상승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저도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건요, 사실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돈을 벌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투자가 정보가 아니라고 했다고 정보가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투자에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상승장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럼 하락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조건 실패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준과 가치관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내가 냉정하게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이 다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급함,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요,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실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조급함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조급함은 사실 잘 모를 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할 때 혹은 내가 잘 모를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급함이 생깁니다.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조급함들을 굉장히 잘 다뤄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급함이 사실 다루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공부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조급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되게 냉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냉정함을 가지고 있기 좀 어렵습니다.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려면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 속에 돈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이나 펀드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 위험 속에 돈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위험을 따라갑니다. 구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은 항상 떨어지기도 하고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위험을 우리는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 속에 돈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진짜 위험하다는 말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라든지 펀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마이너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긴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첫 집을 구매한다,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공부하는 기간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공부, 한 집 사는데 공부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상승장에서 이 6개월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지만, 하락하는 장에서는 6개월이 금방 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5천만 원 이하로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보유를 하고 다시 되판다, 아니면은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계속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보통 유튜브라든지 카페 아니면 카톡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단지에 가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의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제가 일정 기간을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들었을 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면 안 돼요. 제가 올해 초에 상담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2022년 초였습니다. 투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지방 소도시에 매물을 하나 찾아놨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50만 이하였고 주변에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구매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한꺼번에 단체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요거를 임장을 하러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단체로 살 것 같다. 그래서 돈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신용대출을 받아서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미 집을 다 샀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했죠. 어디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연봉은 얼마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지금은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이분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저한테 좋은 조건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 집이 어떻게 나중에 재개발이 될 것이고 이쪽에 어떤 역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한테 어울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집이었고 앞으로 뭐 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크게 올라갈 만한 상승 부분들이 안 보였어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요거였습니다. 구매 이유. 친구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나도 사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이었는데 이분은 본인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이게 진짜 대표적인 조급함이었어요. 이렇게 조급하게 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사면은 자기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설득은 했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 내일이면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투모로우. 자,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흥행했습니다. 300만인가 들어갔고 관공서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틀어줬기 때문에 TV에도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봤는데 이게 원제목이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바로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하루 지나는 거죠. 내일 모레라는 뜻인데 이게 왜 내일 모레로 하지 않았고 tomorrow로 바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배급사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한국인의 정서상 모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구가 멸망한다고 모레 얘기를 하면은 그다지 위급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한국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야기 같아요. 한국인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에 망한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또 뭐를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이런 식으로 많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좀 조급함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급하고 주변에서 다 급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요 두 개만 고치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상승하는 시기도 그렇고 하락하는 시기도 그렇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조급하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시기를 정말 잘 맞았고 여러 개 패턴이 잘 맞았기 때문에 된 거고 상승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주의지만 사실 조급하게 사는 건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집은 사셔야 됩니다. 하락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조급함은 안 사는 이만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조언이에요. 전문가나 지인에게 조언을 받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제가 왜 이게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조언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언을 듣고 이 조언을 가지고 내가 정보랑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합쳐가지고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 좋지만 이 조언만으로 뭔가를 판단을 내린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집을 저에게 추천해 줬어요. 야, 이 단지 너무 좋다. 한번 사봐. 괜찮을 것 같아. 부동산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추천하는 단지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집을 샀어요. 실제로 올라도 그렇고 안 올라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큰 게 뭐냐면은 올라도 다음번에 이 오른 금액으로 다른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언 때문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조언할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조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는 좋지 않아요. 조언이라는 거는 나랑 친해서 그냥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부모님이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6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모든 상황을 다 따져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요거를 정보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언을 듣고 그냥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조언과 조급함이 합쳐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 요거 두 개만 빼놓고 나면요,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사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모든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상승장에서는 요 두 개가 가장 큰 역할을 해가지고 집을 사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언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고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들었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올릴 예정인데, 사실 요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두 가지만 잘하면 절대 실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는 시기라면 내가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기거든요. 마치 내가 냉철한 투자자처럼 될 수 있어요. 냉정한 가슴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